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한반도 시사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뉴 페이스, 뇌생남 두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먼저 대한민국 육군 준장 출신이십니다. 카리스마와 오남을 조화롭게 탑재한 대북 네. 전문가시거든요.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톡에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신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자타공인, 대북 전문가계 엄친아죠. 북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 시선 강탈하는 훈훈한 외모까지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뇌생남들만 모이는 자리라 그래서 네. 뇌 씻고 잘 나왔습니다. 뇌 씻고 잘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빡쳐진 거 아닌가요? 유머까지 갖추셨어요. 잘생기신 박사님이. 아까부터 잘생겼다고 오. 잘생겼다고 너무 얘기를 하더라.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보시면 봉 박사님 누가 오버랩이 되지 않나요? 누구야? 바로 홍콩 배우 유덕화 배우랑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전혀 부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부터. 그 말씀 많이 들으셨대 심지어. 아니 심지어. 좋은 말 하는데 제가 왜 그걸 막습니까? 네, 그럼 저희 모두 오늘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세 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지난 5일에는 무려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거침없는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 무력 시위였습니다. 이번 주 신톡에서는 점점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속내와 또 한미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센터장님,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무력 시위를 했지만 이렇게 미사일을 한꺼번에 그것도 8발씩이나 발사한 건 처음이지 않나요? 이번의 경우는 5일 아침 9시 8분부터 43분까지 네. 35분 동안 네 군데에서 8발을 쐈거든요.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을.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여러 대의 미사일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무력 시위의 유형이 뭐랄까요? 지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이 왜 이번에 그렇게 쐈을까라는 네.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시점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5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 네. 다시 말하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3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한미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2017년 이후 4년여 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 또 우리 해군의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함정들이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에서 8발을 동시에 거의 동시에 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어디든 다시 말하면 북한 내 어느 장소에서든 자기들이 남한의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면서요. 결과적으로 북한을 더 자극한 게 아니겠냐 하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전혀 대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사일 실험해도 괜찮구나. 그럼 더 미사일 실험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또 과하게 반응을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실험 하나 했다고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 과잉 대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협상 지렛대를 강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그 동의한 건 뭐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조해서 적절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이냐? 딱 북한이 하는 만큼만 맞춰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에 해당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북한은 9시 때에 쐈지만 우리 새벽에 쐈어요. 그리고 35분 동안 쐈지만 우린 12분 만에 8발을 쏴버렸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24 북한판 ATACMS보다 굉장히 정확하고 위력도 커요. 그러니까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그 도발의 원점이죠. 사격한 그 원점과 그 도발의 원점을 지휘한 세력, 그다음에 지원한 세력까지 다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우리는 연합 공중 훈련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F-35, F-15, 그다음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F-16, 이제 공중에서 북한을 응징 타격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도록 그래서 2번 할 걸 1번만 하고 또 1번 할 것도 좀 줄여서 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미 연합을 통틀어 생각을 해보면 이 군사력이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북한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게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정말 북한의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북한이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못마땅하더라도 거예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 내용 중에 뭐라고 했냐면 성공한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다. 그 비교를 하면은 2가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참해지거나 네.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그런 뜻이 있었군요. 북한은 이 주례사에서 제가 배운 겁니다. 신랑은 앞으로 비교하지 말라. 남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은 비참해지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니까 비교를 하지 말고 신부를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 봉 박사님이 벌써 주례를 하세요? 아니요, 남이 주례하는 거죠. 깜짝 이게 놀랐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매력이 있어요. 네네네. 주례를 하면은 양복이 하나 생길 텐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혹시 방송에 나오고 들어올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뭐 군사력도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세계 6위입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세계 6위고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죠. 1인당 GDP로 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되고.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3%가 절대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고 의학 기술도 그렇고 또 문화. 북한에서는 뭐 블랙핑크도 없고 BTS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군사력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수가 틀리면은 결국에서는 그 정권을 지킬 수단은 군사력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죠. 네, 현재 미사일에는 미사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한미 정부와 북한의 대립 구도를 지켜보면서 이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럼요.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전쟁 날 가능성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대비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단 2, 3일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점령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푸틴이 불법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게 전쟁이 된 겁니다. 네.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거든요. 네. 우리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네. 미국과 동맹도 맺지 않은 상태였고, 아, 정말요? 그럼요. 예. 그때 우리는 동맹도 아니었고, 예. 우리는 뭐 북한은 전차가 240대, 우리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병력도 북한이 2배나 많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50일 안에 남한을 완전히 석권할 것이다. 미국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 판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72년이 지났습니다. 72년 동안 왜 전쟁이 안 일어났느냐? 강력한 동맹과 억제. 또 그동안 우리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승산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자기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막 네. 그냥 안심이 됩니다. 아, 그쵸. 걱정했던 마음이 싹 가시네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같은 이런 살벌한 대립 관계가 조금 정리가 되고 뭐 우리 한미 정부도 계속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북한과 좀 대화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 뭐라고 보실까요? 아니 윤석열 네. 정부, 바이든 행정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미국의 트럼프 정부, 그 어느 미국 한국 정부도 북한하고 대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북한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문은 열려 있어도 북한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화 협상은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화와 외교가 첫 번째 수단인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똑같습니다. 네. 문제는 북한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계속 도발을 하다가 만약에 도발이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없다는 판단이 난다면 다시 한번 2018년 초 같이 다시 한번 평화 무드로 나와서 다른 이제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으로 이 대북 강경 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통일부 장관,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화 통지문까지 북한에 보냈어요. 네. 북한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북한에게. 다시 말하면 이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북한의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래 도발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노림수와 의도에 반대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북한에게도 인식시켜주고 북한을 지금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 편만 들면 반드시 그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대응책을 한미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반도는 연이은 북한의 무력 시비로 인해 끝없이 위협 속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미사일, 또 핵무기로는 약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 북한이 진정 원하는 걸 얻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라도 이 살벌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바라봅니다.